일단 윤 대통령은 관저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지금 있습니다. 당의 의원들과 여러 가지 통화도 좀 했고요. 지금 당의 투톱이라고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직접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듯이 석방될 때 나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뭐 고생하셨다, 뭐 당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거리를 둬야 뭐 앞으로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대선이 있잖아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보폭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판사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지층이 환호하거든요. 그래야 당원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나중에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점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더 강하고 더 그냥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현재 시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중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더 이상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지만 저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물귀신 작전처럼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을 본인에게 그냥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냥 블랙홀처럼 그냥 쫙 빨아들일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좀 보호하는 수단으로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런 주먹 불끈 쥔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중진들과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고 심한 좌절감과 창피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여러 친윤계 인사들과 통화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당내 지도부가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거든요. 일단 거리를 둔 듯 했다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저 극우 진영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그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하고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정치적 생명들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당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잠시 이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끌려다닐 것이다.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 내란의 강을 건너기 굉장히 어려운 당이 돼버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쌍권이라고 그러죠.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30분간 차담회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그동안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집권당을 다 망친 장본인이 그동안의 집권당에 얼마나 많이 개입했습니까? 집권당 당대표 5명 갈아치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거 보호해주겠다고 집권당에서 의원들이 찾아가고 또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맡겨놨습니까? 당을. 당 운영 잘해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윤 대통령은 누차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풀려날 때도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 연설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경호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경호처 직원들이 뜯어 말렸대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적어. 그래서 나온 게 입장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지금의 윤석열은 아스팔트 위에 지지자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된 이후에는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대선이 그 다음에 치러질 것 같으면요. 대선 주자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
또 자기가 아마 선택하려고 할 거고요. 진짜 그 집회 연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졸지에 어디 독재가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볼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좀 교민들이 창피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란 말 못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 첫 시작은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최상목 권한대행이고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이런 인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무너진 국헌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긴지버그 대법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내란 공범들은 다 구속됐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법문 자꾸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뜯어가지고 볼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온갖 모순투성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뻔뻔합니다. 떳떳합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